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는 부자가 많나요?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나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을 때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바로 주위의 사람에게 의논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나와 비슷하게 아직 돈 버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정말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부자를 실제로 만나기가 참 힘들죠. 괜찮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담긴 책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10억의 빚더미에서 연매출 6천억의 자산가가 된 켈리 최의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웰싱킹. 워낙 유명한 책이라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분의 인생은 참 극적입니다.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전혀 밟아보지 않은 외국 땅에 가서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었죠. 그녀의 성공 비결은 바로 부자들을 따라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복사하려 했죠. 그래서 탄생한 책이 웰싱킹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시각화 부분을 읽어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켈리 최도 원하는 바를 쓰면서 선언하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100번 쓰기 전용 노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더라고요. 저도 요즘 여기에 100번 쓰기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칸도 깔끔하게 나눠져 있어서 쓰고 나면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꿈을 이룬 것 같고요. 여러분의 목표,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하시면서 어떤 변화를 느끼신다면 그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걸 보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고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도 책으로 좋은 생각에 빠져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웰싱킹의 정수는 시각화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에는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이 작용한다. 중요한 점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삶에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생각은 그 범위와 개수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무의식을 잘 사용하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무의식의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큰 부를 이루었다. 10%의 의식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했고, 나머지 90%의 무의식은 내 꿈을 위해 자동으로 일하도록 지시했다. 일할 때나 수면을 취할 때, 운동하거나 대화를 할 때 등 그 어느 순간에도 무의식이 계속 일하도록 설정했다. 크게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렸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놀랍게도 대성한 사람들은 이미 이 방법을 알아서 실천하고 있었다. 무의식은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활발하게 일한다. 즉, 잠들기 직전의 10분,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의 10분 정도가 무의식의 시간이다. 이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100번쯤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100일 이상 반복한다. 이렇게 무의식을 훈련시키면 당신의 꿈이 믿음이 되고 믿음은 곧 신념이 된다. 잘만 활용하면 잠재의식은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수단이 된다.
한편으로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많은 도구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도구이기도 하다. 마인드 파워, 생각 파워, 생각의 힘, 마음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그 중에서 나는 생각 파워, 웰싱킹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웰싱킹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다. 나는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했다. 내 주변도 모두 그랬다. 우리 엄마는 평생 새벽 5시 전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농사를 지었다. 일할 수 없는 병약한 남편과 6명의 자식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했지만 항상 가난했다. 그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해 살았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당신의 삶은 어떤지 궁금하다. 당신은 지금 열심히 살지 않아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부를 창조하는 생각을 갖기 위해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생의 의지를 알 수 있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삶에 불을 스며들게 하려면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며 똑똑하게 살아야 한다. 그 방법이 웰싱킹이다. 나는 웰싱킹을 삶에 철저하게 적용했고 그 결과 단 몇 년 만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때 죽도록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삶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밭을 가는 소처럼 우직하게 나아간다고 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좀 더 장기적이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미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 창의력 향상, 정신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데 명상이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리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스, 존 아사라프, 잭 캔필드 같은 유명 인사들은 명상으로 많은 것을 이뤘다고 말하며 명상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라고 권장한다. 나는 사업이 망한 뒤 우울한 시기를 거쳐 다시 일어서려고 했을 때 매일 몇 시간씩 걷고 명상하는 걸 반복했다. 그때는 죽지 않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한 것뿐이었다. 성공이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머릿속에 사업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랐다. 특히 되고 안 되고를 미리 점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는 무의식을 통제해 활용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려 한다. 시각화 트레이닝. 만약 당신이 나에게 성공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시각화라고 대답할 것이다. 시각화는 웰싱킹의 정수다. 시각화란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상상하며 잠재의식 속에 이미지를 심는 일로 나 역시 부를 이루기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각화를 실천했다. 웰싱킹을 실천하기 전에 나는 그저 10억 원을 빚진 사람이었을 뿐이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방향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일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만 집중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생각도 하지 않는 일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끈기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다. 끈기는 완전히 몸에 배어 물화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끈기를 갖는 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 왜 뜨거운 의지와 열망은 오래가지 못할까? 바로 잠재의식에 내재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당신이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인간은 3초마다 새로운 생각을 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3초마다 한 번씩 무의식이 생각을 올려보낸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생각보다 3만 배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무의식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한다. 스쳐 지나간 경험까지도 자세하게 기억한다. 잠재의식은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독서를 예로 들어보자. 책을 읽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것 같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이게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는 없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떠오르는 잠재의식의 힘이다. 1%의 사람이 96%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대다. 이는 초능력이 아니다. 1%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 생각 파워, 시각화, 심상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자 지혜롭게 열심히 산 사람들의 성공 비법이었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잘난 것도 없고 가난했지만 이 방법만은 먹어버리겠다고 결심했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며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것도 쉽게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를 반대로 이용하면 성공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3년 동안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끈기를 가지고 집중하면 인간은 5년 안에 웬만한 목표는 다 이룰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하는 일에 포기하고픈 마음이 생겼다면 처음의 의지를 망각했다는 뜻이다. 시각화의 핵심은 이 처음의 의지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데 있다.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포기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에 다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아주 즐겁게 꿈을 향해 가야 한다. 시각화가 중요한 이유는 잠재의식 속에 갇힌 잘못된 정보를 정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살아간다고 믿지만 사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에 지배받고 있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심어져 있는 잘못된 심상들을 지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어디 아프니? 라는 말을 친구에게,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그리고 저녁에 또 다른 사람에게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말 아프기 시작한다. 생각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거짓된 정보가 잠재의식 속에 박히는 것이다. 사람은 3번만 실패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투영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 논할 때 말뚝에 묶인 어린 코끼리 비유를 많이 든다. 어린 코끼리 한 마리가 말뚝에 묶여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어린 코끼리는 자유라는 본능 때문에 몇 번이고 벗어나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보다 강한 말뚝 때문에 나는 벗어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의 삶이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계속 저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어린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 말뚝을 뽑고 남을 만큼의 힘을 갖고도 그것을 절대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새끼들에게도 분명 그렇게 가르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쩌면 당신도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라는 말뚝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충분히 그것을 뽑아내고 푸른 평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시각화는 당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말뚝을 오직 당신의 힘으로 뽑는 일이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기운을 집중시키고 마침내 자유를 얻는 일이다. 무엇보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마음껏 상상하며 온 우주의 기운을 수용하는 일이다. 내가 다시 살겠다고 세상 밖으로 나온 날은 나를 잡아두고 있던 말뚝을 뽑은 날이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어 라고 바뀌는 순간 내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다.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시각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내가 이 방법을 통해 나의 내면의 세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큰 불을 거머쥐었듯이 당신에게도 분명 큰 힘이 되어주리라 확신한다. 첫 번째, 청사진 시각화 5분. 청사진 시각화는 당신이 중장기 5년에서 10년의 꿈을 이루었을 때 가장 원하는 순간을 사진 한 장으로 남기는 것이다. 마음속 밑바닥에 두고 온 진정한 꿈을 끌어올리는 시각화다. 먼저 방안을 어둡게 하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당신은 지금 5년 후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모습을 청사진 한 장으로 보고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 옆에는 누가 있고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과 무엇을 하고 있는가? 딱 한 장만 떠오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5분간 지속한다. 자, 이제 눈을 뜨고 방금 떠오른 사진에 대해 자세히 한번 적어보라. 당신이 보았던 당신 자신에 대한 감정을 적어도 좋다. 누구랑 함께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아주 자세히 적어야 한다. 아직 시각화 훈련이 습관으로 자리 잡히지 않았다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그 벅찬 감정이 어땠는지 적어야 한다. 그 느낌을 신뢰하고 계속 상기해야 한다. 이제 이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행동력을 발휘하면 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내 모습을 상상하며 느꼈던 그 감정을 피부와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시켜야 한다. 지금의 나보다 훨씬 근사해진 나 자신을 기억하라. 오감으로 느끼고 믿어라. 두 번째, 영화감독 시각화. 영화감독 시각화는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인생의 전반적인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시각화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핵심은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그 해결 방법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많은 운동선수가 이미 영화감독 시각화를 실천하고 있다. 경기 전에 경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상상하며 중간에 발생하는 위기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미리 그려보는 것이다. 이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삶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 미래를 미리 상상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포기할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상상하면 된다.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방안을 어둡게 하고 자리에 앉은 후 긴장을 풀면서 눈을 감는다. 무릎에 손을 올린 뒤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하고 손등을 무릎에 닿게 한다. 지금부터는 복식 호흡을 해야 한다. 복식 호흡은 숨을 마실 때 코로 3초 정도를 마시면서 배를 부풀린다. 그리고 내쉴 때는 마신 것보다 3배 정도의 길이로 배를 홀쭉하게 만들며 내쉰다. 숨을 코로 들이마실 때는 온 우주의 기운이 내 코를 통해 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라.
내쉴 때는 온몸의 찌꺼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면서 호흡하라. 손을 20번 정도 가볍게 쥐었다 펴라.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의 몸 밖으로 튕겨나가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호흡을 반복한다. 몸이 의자 속으로 푹 꺼질 듯이 편하게 앉아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얼굴의 긴장도 풀린다. 이마와 눈썹, 눈을 지나 입의 긴장이 풀린다. 목과 어깨도, 팔다리도 긴장이 풀린다. 온몸의 긴장을 푼 채로 의자에 더 깊숙이 앉는다. 그리고 당신의 상상력은 아주 강하다고 믿어라. 미간 사이에 파랗고 아삭한 사과를 딱 떠올린 뒤 사과를 싹 없애본다. 이번에는 빨간 딸기를 떠올린다. 싹 딸기가 사라진다. 파랗고 아삭한 사과가 아주 신맛 나는 향기와 함께 떠오른다. 이 신맛 나는 향기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는 있다. 신맛이 나는 사과를 떠올리자 침이 고인다. 싹 사과가 없어졌다. 빨간 딸기가 아주 달콤한 향과 함께 떠오른다. 달콤한 딸기 향이 온몸에 느껴진다. 당신의 오감은 매우 예민하다. 계속 복식 호흡을 한다. 지금부터 당신은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영화 감독이 된다. 주인공도 당신이고 감독도 당신이다. 이 영화는 감독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며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이 영화는 지금부터 5년 정도 당신의 중장기 꿈이나 목표를 이루어가는 영화다. 당신은 당신이 실패도 하고 거기서 배워서 또다시 도전하는 과정을 보고 있다. 지금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을 가로막는 상황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5분간 자세히 그 장면을 그려보라. 당신은 어떤 우여곡절을 보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설득한다. 설득은 성공적이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든 가능한 사람이다. 당신을 방해했던 모든 사람과 상황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을 응원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이 영화는 이제 거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고 있다. 당신도 알다시피 모든 영화에서 주인공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면 엄청난 힘을 얻고 원했던 모든 걸 이루어낸다. 진정으로 강해진 당신의 모습을 보라. 어떤 모습인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으로 성공한 당신의 모습을 느껴보라.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질러도 된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모든 감각이 이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고 잠재의식이 이를 각인하는 것이다. 자, 이제 당신 인생 영화의 결말을 보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루고 싶은 모든 걸 이룬 상태다. 당신의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느껴라. 할 수 있다고 믿어라. 어떤 집에서 어떤 사람과 살고 있는가? 집은 어떤 모습인가? 집의 베란다 또는 테라스로 나가보라. 어떤 경치가 보이는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라. 어떤 침대를 쓰고 어떤 거실이 있는가? 그 거실에서 누구와 식사하고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떠올려 보라. 이렇게 멋진 집을 당신이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하라. 꿈을 이룬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지금 봤던 모든 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온몸으로 느끼고 확신하라.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 자녀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녀와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가?
당신의 자녀는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와준 사람을 보았는가? 처음에 당신을 의심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 성공 직후에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어떤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누가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일조했는지를 꼭 기억하라.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 고마움을 표시하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한마디를 건네라.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내 꿈을 이루는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를 내조해줘서, 외조해줘서 정말 고마워. 부모님, 감사해요.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어라. 당신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그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무시해서 정말 미안해. 결국 이뤄냈구나. 정말 대단하다. 오해해서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정말 잘했어. 해냈구나. 멋있어. 정말 멋있어. 자, 이제 눈을 떠라. 노트에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적어보라. 당신의 영화를 한 줄로 요약해서 명료하게 적는 게 중요하다. 그 옆에 언제까지 이룰 건지 날짜를 적어 넣어라.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당신이 생각하는 그날을 연, 월, 일까지 세세하게 적어라. 그리고 당신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선택해서 적어라. 이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멈춰야 할 3가지를 적어라. 채우는 것은 멈추고 일단 비워내라. 다시 작심삼일로 끝내기 싫다면 먼저 버린 뒤에 그 다음 채워라. 이번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3가지를 적어라. 그리고 나를 방해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들 것인지 적어라. 조금 전에 영화감독 시각화에서 어떻게 당신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는지 떠올려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적어라. 마지막으로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본 감정을 정리해서 기록해보자. 내가 성공한 모습을 봤을 때 감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잠재의식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뜨거운 희열을 느꼈는지 당신의 단어로 정리하라. 당신만의 영화를 완성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행동으로 보여라. 3번째, 아침 시각화. 아침 시각화는 잠에서 깨어 눈을 뜨자마자 실시하는 시각화다. 오늘 하루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내기 위해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이 가장 이상적으로 흘렀을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한다. 영화 시각화와 결이 비슷하니 같은 방법으로 실천하면 된다. 영화 시각화는 삶의 전반적인 목표를 두고 실천하는 것이지만 아침 시각화는 오늘 하루에 대한 부분만을 시각화하면 된다. 한 가지 조언하자면 자기 전 핸드폰은 멀리 두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들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침 시각화의 핵심은 큰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요소를 아침에 받아들여 긍정적인 잠재의식을 발현시키는 것이다. 목표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원천 차단시키고 삶을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하게 만드는 일이다. 다만 앞서 말했듯 모든 시각화가 한 번 했다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다.
반드시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실천하길 바란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쌓인 불순물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아침 시각화는 오늘 하루를 미리 살아보는 일이다. 이 시각화는 오늘 당장 해야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하루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네 번째, 긴장 시각화. 채우기의 마지막은 긴장 시각화다. 긴장 시각화는 일이 가장 이상적으로 흘렀을 때 또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실시하는 시각화다. 내 꿈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시각화하는 것이다. 만약 긴장되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1분 동안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그려라. 예를 들어 큰 계약건이 있다면 고객과 내가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질문을 주고받고 고민을 해결하여 계약서에 서명하는 걸 그려보는 것이다. 웃으며 악수로 마무리하는 장면까지 시각화해. 회의에 들어가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연을 앞두고 있다면 떨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강당에서 감동적인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열광적인 장면을 상상할 수도 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바로 눈을 감고 우여곡절 속에서도 내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하라. 큰 힘이 될 것이다. 작은 목표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긴장 시각화를 반드시 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도 한다면 효과는 배가 된다. 아무리 좋은 통찰을 얻어도 3일이면 흐려지기 시작하니 반드시 바로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다섯 번째, 블랙홀 시각화. 이제 비우기 차례다. 블랙홀 시각화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순간부터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버리는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시각화는 가고 싶은 길에 대한 시각화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잠재의식에서 뿜어내는 부정적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 없다. 이 부정적 알고리즘을 바꾸지 못한다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고단하다. 이 시각화는 알고리즘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집중해야 할 때 당신의 길을 막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블랙홀 시각화를 해야 한다. 블랙홀 시각화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나이대별로 기억과 감정을 지워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40살이라면 10대, 20대, 30대까지의 기억과 감정을 지워야 한다. 이때 기억만 지우는 게 아니라 감정도 함께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돈과 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도 이를 통해 지울 수 있다. 불을 끄고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는다. 안정된 상태로 상상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꿈을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로 충만해진 상태다.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고 며칠이 지났다. 당신은 지금 시내에 가고 있다. 차가 아주 쌩쌩 달리는 사거리 신호등 앞에 서 있다.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다. 4차선 도로를 건너기 위해 막 발을 떼고 걷기 시작한다. 횡단보도의 중간 정도 왔을 때 덤프트럭이 당신에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치고 지나간다. 당신은 엄청난 소리와 함께 그 덤프트럭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당신은 영혼이 되어 이미 부서져 버린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된 당신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본다. 아주 급히 구급차가 도착하고 더 많은 사람이 당신 주변에 모여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그 복잡한 상황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다. 구급차는 당신을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당신은 이미 죽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전해야 한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육신은 병원에 가고 있으며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하라. 배우자, 부모님, 친구, 자녀와 작별 인사를 나눠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미 죽었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라.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자녀가 있다면 내 딸,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말하라. 배우자에게는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두고 먼저 가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라. 당신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다. 영혼이 된 당신은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의 장례식에는 누가 왔는가? 누가 당신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는가?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당신의 자녀는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할까?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할까? 배우자는 어떻게 기억할까? 다른 친척들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까? 당신은 장례식을 계속 지켜본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 당신의 영혼은 하늘 높이 올라간다. 당신이 살던 도시가 한눈에 보인다. 당신이 없는 이 도시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한참을 바라보다 이번에는 더 높이 올라가 지구 밖으로 나간다. 당신이 없지만 지구는 어제와 똑같이 잘 돌아가고 있다. 당신 바로 앞에 블랙홀이 있다. 블랙홀은 우주의 청소기다. 우주의 모든 쓰레기들이 블랙홀에 들어가면 형체도 없이 영원히 사라진다. 무엇이든지 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인다. 당신은 지금 지구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아주 어릴 적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 당신의 생각을 블랙홀이 다 빨아들인다. 당신의 어린 시절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 어떤 생각이든지 떠올리기만 하면 블랙홀이 싹 빨아들인다. 지금부터 3분간 당신의 초등학교 전까지의 모습을 보고 블랙홀에 모두 버려라.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블랙홀이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먼저 초등학교 이후의 모든 사진들이 떠오른다. 그 사진들 위에 좋고 나쁜 감정과 기억까지 떠올라 모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 지금부터 3분간 초등학교 시절의 모든 사진을 떠올릴 때마다 버려라. 이번에도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모든 기억을 블랙홀이 싹 빨아들인다.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모든 사진을 빨아들였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삶에는 유년 시절과 초등학생 시절의 사진에 묻어있는 군더더기 감정 같은 것은 없다. 이제 10대 후반, 고등학교 때까지의 사진들을 떠올려 본다.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사진이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 영원히 없어진다. 이번에도 20대가 되기 전까지 모든 사진을 블랙홀이 삼켜버렸다. 이번에는 20살에서 30살 사이의 사진들을 보고 있다. 20대의 모든 사진을 블랙홀이 빨아들이고 있다. 당신이 미처 보지 못한 사진들까지 다 먹어버렸다. 30대, 40대, 50대. 그 이상의 나이대라면 같은 방법으로 블랙홀의 모든 인생의 사진을 버린다. 더 이상 이 사진들에 대한 감정은 없다. 그동안 살아왔던 사진들이 블랙홀 속으로 모두 사라졌다.
모든 기억은 블랙홀 속으로 들어갔고 그 기억들에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 엄청난 힘을 가진 우주 청소기에서 어마어마한 상자가 나타난다. 그 상자에 당신 삶의 모든 사진과 영상이 훅 하고 담긴다. 감정도 함께 담긴다. 잘못했다는 마음, 잘했다는 마음, 기쁘다는 마음, 슬프다는 마음, 성공했다는 마음, 실패했다는 마음까지 다 상자에 담기면 마지막으로 상자에 폭탄을 집어넣고 닫는다. 곧바로 블랙홀 속으로 들어간 상자가 팡 터지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신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더 이상 지난날의 사진과 감정은 없다. 당신은 이제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났다. 당신의 잠재의식도 백지 상태가 되었다. 이제 당신이 만약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더라면 가장 이상적으로 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라. 30대, 40대, 50대, 60대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친 김에 50대, 60대, 100살까지 상상하라. 그 어떤 후회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편안하게 죽는다. 당신의 영혼은 원래 왔던 우주로 돌아간다. 100년이 흘렀다. 1000년이 흘렀다. 이 지구에서 당신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0,000년이 흐르고 억만 년이 흘렀다. 서서히 눈을 떠라. 블랙홀 시각화를 한 번 했다고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주 할수록 밑바닥에 있는 사진들이 올라온다. 스스로 왜 이런 버릇이 있는지 알게 되고 왜 이렇게 살았는지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내 삶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비울 수 있다. 마치 컴퓨터에 쌓인 쓸데없는 메모리와 파일들이 정리되는 것처럼 머리가 가벼워지고 두뇌 회전도 빨라진 것을 알게 된다. 블랙홀 시각화를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자꾸만 떠오르는 불필요한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내가 생각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계속 생각하게 됐다. 다시 가난해지고 또 사업이 망할까봐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블랙홀 시각화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블랙홀 시각화는 2, 3년 정도 수련한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게 좋다. 나도 그렇게 실천했다. 6번째, 저녁 시각화. 저녁 시각화도 블랙홀과 같은 비우기 과정이다. 블랙홀 시각화와 비슷한 방법으로 실천하면 된다. 다만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다는 것이 다르다. 블랙홀 시각화가 과거 인생의 모든 잡념을 비우는 것이라면 저녁 시각화는 오늘 나에게 있었던 생각과 감정을 모두 비우는 것이다. 매일 저녁 하루를 비우는 시각화를 한 후 다음날 기상했을 때 하루를 이상적으로 보내기 위한 아침 시각화를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삶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웰싱킹의 정수인 6가지 시각화 방법을 모두 소개했다. 시각화는 글로 익히면 어렵고 직접 실천하면서 그 느낌을 알아가야 한다. 시각화를 통해 보았던 당신의 선한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집중하고 끈기 있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결국 목표를 분명하게 하거나 희미하게 만드는 건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꿈이나 목표가 생겼다면 미래의 청사진을 상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 믿겨져서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믿겠다고 결단하는 뚝심으로 무장해야 한다. 믿기까지 너무 많은 게 소모되니 일단 믿어버리고 실현시켜라. 시각화를 통해 당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내보내고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반드시 도달하길 응원하겠다.
그러니 선언하고 또 선언하라. 2020년 미 서부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도미니칸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 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원래는 동기부여 관련 강연과 도서에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였으나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글로 쓴 목표의 성취 수준을 연구하기에 앞서 실험에 참가한 149명을 5개의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하고 4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5개 그룹의 특징은 이와 같아. 첫째, 목표를 글로 쓰지 않은 그룹. 둘째, 목표를 글로 쓴 그룹. 셋째, 목표를 글로 쓰고 선언한 그룹. 넷째, 목표를 글로 쓰고 지인에게 선언한 그룹. 다섯째, 목표를 글로 쓴 후 지인에게 선언하고 전 과정을 공유한 그룹.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목표를 글로 쓰지 않은 그룹보다 글로 쓴 4개 그룹의 평균 성취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무엇보다 단순히 목표를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인에게 선언하고 진행 과정을 공유한 5째 그룹이 가장 높은 성취 점수를 보였고, 첫째 그룹은 당연히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진은 글과 목표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뒤 글로 쓴 목표가 글로 쓰지 않은 목표보다 성취에 더 효과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나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쓰기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목표를 글로 쓰지 않고 무작정 노력하는 일은 마치 배를 이끌고 바다로 나아가야 할 선장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출항하는 것과 같아. 그런 선장이 과연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단언컨대 아슬아슬한 항해가 될 것이다. 목표를 글로 쓰는 일은 삶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다. 짧은 거리의 지역을 오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서 방향을 잡는데 어떻게 쓰지 않고서 목표를 향해 가려고 하는가?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보았듯이 목표를 글로 쓴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의식이자 반드시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다. 근데 어떻게 써요? 웰싱킹 강연에서 글쓰기를 강조하다 보면 쓰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물론 나 역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크게 공감한다. 글 쓰는 일에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평생 동안 글을 쓸 일이 별로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웰싱킹의 전반적인 의미와 비법을 알게 된 당신이 못할 것은 더 이상 없다. 글을 쓰는 일도 일종의 근육 단련이다. 쓰면 쓸수록 글 쓰는 근육이 붙어 부담을 덜게 된다. 고로 뭐라도 일단 써야만 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